한 쌍둥이 자매가 하와이 해안도로를 따라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쌍둥이 자매의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60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 건 아니었지만 절벽 아래 암석에 부딪혀 자동차는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자매 중 언니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동생은 불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많은 의문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놀랍게도 쌍둥이 언니는 여동생 살해 혐의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하와이에서 일어난 쌍둥이 자매 사건의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쌍둥이 자매 중 언니인 알렉산드리아 튜발, 동생인 아나스타샤 튜발입니다. 이 둘은 1978년 8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5살 때 병으로 어머니가 그녀들 곁을 떠나자 어린 자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3살 많은 언니가 있었지만 이들은 언니보다 서로를 더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둘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매일 붙어 있다 보니 얼굴뿐 아니라 성격까지 비슷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아나스타샤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고 치어리더로 활동했습니다. 이쯤부터 둘은 요가에 흥미를 느꼈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30살이 된 두 자매는 함께 요가 학원을 오픈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너무 순조로웠던 탓일까요? 이후 둘은 자만심에 빠져 학원 관리에 소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가 학원은 파산 위기에 놓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진 둘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소한 일로 서로를 헐뜯으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심하게 다툰 어느 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알렉산드리아와 아나스타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함께 하와이로 긴 휴가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두 2016년 5월 29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5월 29일 일요일 하와이 마우이 섬 포터 SUV 한 대가 하와이 해변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언니 알렉산드리아 튜발이, 조수석에는 동생 아나스타샤 튜발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주변 경관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마우이 섬은 하와이 제도 제2의 섬으로 넓이 1885제곱킬로미터, 인구 9만 1000명으로 경치와 기후가 좋아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된 곳입니다. 지금 이 쌍둥이 자매는 하와이의 바다 절경으로 유명한 하나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짙푸른 우림, 웅장한 폭포, 환상적인 바다, 하나 하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도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길이 103.6km에 달하는 하나 하이웨이는 620개의 커브와 59개의 다리, 그리고 아찔함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일부 도로는 너무 오래돼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아름다운 경치에 심취돼 연신 환호성을 지릅니다. 처음에는 서로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목소리는 격양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심하게 다툽니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두 자매가 차 안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은 채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차에 탄 채 이동 중이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점점 왼쪽으로 움직이더니 급기야 6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차는 암석에 부딪혀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차 안에 사람이 살아있을 거란 가망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곧장 경찰서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생 아나스타샤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천운이었을까요? 언니 알렉산드리아는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보이긴 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조 요원들은 구조 헬기를 이용해 언니 알렉산드리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해보니 알렉산드리아는 늑골과 어깨 골절만 있을 뿐 스스로 걷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60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그 충격이 상당했을 텐데 가벼운 부상이라니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 할 수 없네요. 그렇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동생 아나스타샤는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서로 다투다 절벽으로 떨어졌다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자매 다툼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수사했습니다. 아마도 이동 중이었던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흙으로 쌓아 만든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석에 있던 알렉산드리아는 제때 작동된 에어백 덕에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아나스타샤는 차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탄 SUV 차량을 조사해보니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었죠. 거기다 사진을 보시면 차량이 떨어진 곳은 해안가 암석 위였습니다. 만약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떨어졌다면 알렉산드리아 역시 목숨을 장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가 고의로 이곳으로 떨어진 건 아닐까 의심했지만 전문가들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절벽 60m 아래 해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가 일부러 멈추지 않고 절벽 끝까지 차를 몰아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이 경찰이 막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왜 여기에 왔죠? 라고 묻더니 경찰들의 여러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게다가 동생 아나스타샤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지도 주변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알렉산드르의 말과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해보니 경악할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의 3배나 초과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동생 아나스타샤의 소식을 들은 알렉산드리아는 놀란 표정만 지을 뿐 그리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알렉산드리아의 남자친구 로니 디커슨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는 그녀들이 타고 여행 갔던 차량,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져 파손된 SUV 차량의 주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에게 경찰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합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8년 전인 2008년, 미국 남동쪽 끝에 있는 플로리다주는 환상적인 날씨와 원시 그대로의 해변, 그리고 여러 인기 관광지부터 호화 호텔 등 매력이 넘치는 여행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요가 강사인 두 자매는 이곳 플로리다에 요가 학원을 오픈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조차 놀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포르쉐를 타고 다닐 정도로 꽤 많은 돈을 벌었죠. 이들의 요가 학원은 점점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2011년 요가 학원을 오픈하고 3년째 되던 해에 두 자매는 모 TV 리얼리티 방송에 출연해 큰 인기를 누립니다. 방송국 PD는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더 큰 인기와 부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두 자매에게 더 크고 화려한 요가 학원으로 옮길 것을 권합니다. 두 자매는 한번 도전해보자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지금보다 더 넓고 화려한 요가 학원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들의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가 철석같이 믿었던 방송국 PD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겠다는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에게 전화 한 통 없었죠. 거기다 수강생까지 점점 줄어들어
예전보다 훨씬 비싸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됩니다. 이들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매달 그 손해가 누적돼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결국 요가 학원은 문을 닫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들은 미리 수강료를 낸 수강생들에게 환불도 제대로 하지 못해 두 사람은 엄청난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원래 쓰던 이름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해 작은 규모의 요가 학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실 두 자매의 이름은 앨리슨 따도우와 앤 따도우로 이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알렉산드리아 두발과 아나스타샤 두발로 개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꿨어도 여전히 두 자매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쁜 루머를 퍼뜨렸고 요가 학원은 다시 문을 닫고 맙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매일 술에 의지했지만 술은 문제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둘이 너무 취해 레스토랑에서 큰 싸움을 벌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2014년 3월의 어느 날,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심하게 싸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하지만 경찰의 체포에 불응해 경찰까지 공격하죠. 두 사람은 바로 유치장에 갇힙니다. 2016년, 둘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죠. 알렉산드리아 남자친구 로니, 아나스타샤의 남자친구 페데리코입니다. 넷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남자친구도 만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나스타샤의 남자친구 페데리코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했고 심지어 서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 술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고 페데리코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아나스타샤의 원피스를 입고 저를 유혹했어요. 내 옆에 가까이 붙어 앉더니 어깨에 자기 머리를 기대고 저를 껴안기 시작했어요. 아나스타샤의 옷을 입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보니 뭔지 모를 불길함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아나스타샤가 바로 며칠 전에 입었던 옷이었거든요. 페데리코는 언니 알렉산드리아가 고의로 동생 아나스타샤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알렉산드리아는 고의성을 의심받았습니다. 두려워진 알렉산드리아는 하와이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바로 체포돼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8일 후 2016년 6월 6일 법원의 예심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운전자 알렉산드리아 두발이 고의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동승자였던 쌍둥이 자매를 살해했다며 그녀를 2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참고로 2급 살인이란 고의성은 있으나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살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2급 살인죄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알렉산드리아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뉴욕에서 생활했는데 음주, 난폭 운전 등으로 체포돼 3주간 수감 생활을 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검찰은 다시 알렉산드리아를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2018년 1월 29일 마오이 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만약 이 재판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녀는 20년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입니다. 법정에는 많은 검찰 증인들이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그중 목격자 조셉은 두 여성이 차 안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니 갑자기 차가 속도를 내 절벽 방향을 꺾여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과 조셉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웨이스라는 이 남성은 아나스타샤와 6개월 정도 교제한 전 남자친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술을 마시고 다퉜죠. 하루는 아나스타샤가 언니 알렉산드리아를 없애버리겠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고 놀란 저는 그녀 집으로 곧장 달려갔죠. 집안은 온통 깨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했어요. 아마 술잔과 술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사이좋게 TV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희한한 게 술만 먹으면 죽도록 싸우다가도 깨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이좋게 지내더라고요. 평상시 둘은 매우 사이좋은 자매였지만 일단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원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마우이 법원은 2급 살인죄로 기소된 알렉산드리아 투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나스타샤의 손에서 알렉산드리아의 모발이 다량 발견됐다며 아마도 그녀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사건은 이렇게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결론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날 일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언니 알렉산드리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알렉산드리아가 꾸민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술에 취해 일어난 우연의 사고였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